안녕하세요, 오징어 역사입니다. 비만은 나쁜 질병들의 원인이자 결과인데 우리는 살이 찌는 것을 먹는 것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먹는 것 말고도 우리의 체중을 증가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위가 비어있으면 위장에서 그렐린의 분비가 많아지며 우리는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는 음식을 찾게 되겠죠. 즉 그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는 것은 식욕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사를 통해 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분비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과 반대로 렙틴의 경우는 잘 분비되지 않게 되면 포만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식욕이 올라가겠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실험에서 수면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렙틴을 감소시키고 그렐린을 증가시키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BMI 지수 역시 수면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면과 식욕의 관계는 호르몬뿐 아니라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면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의사결정과 자기통제를 담당하는 뇌의 기관인 전두엽의 활동이 둔화되어 음식에 대한 충동을 더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수면을 제한한 상태의 사람의 뇌에서 음식에 대한 자극 중추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잠을 충분히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비만의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포도당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수면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고 수면 시간의 단축이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방해하며 그에 따라 2형 당뇨의 발병률을 증가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 11명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낮추며 6일 동안 혈당을 체크했는데요. 4시간을 잘 때와 12시간을 잤을 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4시간 동안 수면을 하는 경우 혈당의 상승과 인슐린 분비량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잠자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요. 평소에 일어나시는 시간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타시는 것이나 가벼운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침마다 딱 20분씩 가볍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흥건해질 때쯤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만큼 밤에 일찍 잠에 들게 됩니다. 그만큼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저처럼 평소 수면에 관해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불면을 겪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불면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만큼 해결책도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도 빈혈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림프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통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치료하기 위해 각각 다른 해결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양소가 불면에 좋다라고 해서 모든 불면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가벼운 불면의 경우 감태 추출물, 미강 추출물, 레시틴, 마그네슘, 레몬밤 이런 성분들을 통한 수면 보충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불면의 경우 효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불면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몸속 깊은 곳에 뜨거운 열덩어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폐에, 간에, 자궁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해결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심한 불면의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졸피뎀을 먹으면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드실 수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에 현재 주류 의학인 현대의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지 한의원을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면 같은 영역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방식인 수면조요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셔도 안 된다 싶으시면 한의원이나 영양요법을 잘하는 약국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세요. 오늘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 비만과 당뇨로 연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잠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